자, 이번 주에 아주 핫한 뉴스가 나왔죠. 호나 전기차의 차량 화재 리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꾸준하게 지금 화재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리콜 해야 된다 얘기 많았는데, 드디어 했죠. 근데 했는데도 뭐라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이게 어떠니 저떠니 LG랑 현대랑 막 싸우고, 뭐 동호회들은 이걸로 되냐 안 되냐 막 이러시고, 그 KBS 뉴스예요. KBS 뉴스 제목 보면 이딴 화재에 호나 EV 리콜했다. 운전자들은 그 대신에 반신반의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떴어요. 운전자들이 왜 반신반의하느냐? 뭐 그건 차차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국내 화재 건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뭐 지역 소방서, 뭐 현대 노조에서 나온 문서래요. 보면은 2018년 5월부터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2대가 불이 났고 19년에 3개. 다 보시면 여름에만 지금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름, 가을, 7, 8월, 그다음에 5월, 8월, 9월, 10월. 대부분 주차 중에 불이 난 게 우리나라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전 세계 사건으로 봤을 때 캐나다랑 오스트리아 이렇게 2개가 해외에서 발생한 적이 있네요. VMS냐 아니냐 요거 이제 아직 너무 조금 앞서가지 마시고요. 요거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은 이게 어떠한 뒤에 속내가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떠한 식으로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일각에서 싸우고 있는 BMS 문제야, 셀 문제야, 뭐 이제 뭐 너네 문제야, 내 문제야, 현대차가 뭐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리콜에 대한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일단 10건 정도가 났고 해외에서 2건 정도가 났다. 이제 사진들도 있고요. 이건 옛날에 있었던 강릉, 부천, 세종 뭐 이런 이제 사진들이에요. 지금 리콜 대상 차량이 국내 25,000대, 수출 포함하면 77,000대. 조금 이상하죠. 네, 이거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지금 국내에서 25,000대고요. 수출은 77,000대면은 해외로 수출된 게 얼마예요? 해외로 수출된 게 더 많은데 5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외는 오히려 2건 정도의 화재가 지금 나왔다. 조금 이상한데 뭐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 뭐 히트 펌프를 넣느니 안 넣느니 뭐 국내랑 조금 제조가 다르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건 좀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죠. 일단은 국내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국내 25,000대 중에 10건 정도의 화재가 났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국내는 10건으로 보자고요. 13개예요. 13번째. 이게 감사합니다. 13번째. 근데 뭐 정확하게 식시그마를 들이댈 건 아니지만, 일단 식시그마를 보면 여러분 식스시그마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장에서 보통 품질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식스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 공장에서 어떤 거를 생산할 때 어떤 부품도 완벽하게, 예를 들어 이거를 뭐 32.1mm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32.1mm로 만들 수 있는 그 공장 라인은 아무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2.1mm라고 하면 거기에 편차가 이제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뭐 32.15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서는 생산이 많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웃라이어.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네요. 변종? 변종 좋은 말이다. 변종. 이렇게 가끔 튀는 애들. 이게 100만 분의 몇 개가 나와야 되느냐, 100만 분의 몇 개 미만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요. 식스시그마는 여기 써있죠. 3.44 DPMO라고. 이게 뭔 말이냐면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변종이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3개 반 정도의 불량 정도가 일어나면 품질 관리가 잘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식스시그마. 그걸 목표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10건을 식스시그마 기준으로 대입해보면은 약 0.039%잖아요. 지금 10 나누기 25,000대 하면 요거가 100만 대 기준으로 곱해보면 25,000대 곱하기 40배잖아요. 이걸 곱하기 40개 하면, 이걸 곱하기 40개 하면 100만 대잖아요. 그죠? 지금 100만 대를 생산했다고 추정하면 약 400대 정도 불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100만에 400대 정도가 불이 날 거라고 추정하면, 여기 보면은 5시그마 수준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보시다시피
5시그마가 약 230대인데 지금 100만 대 기준으로 돌려보면은 약 400대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400대. 그러니까 꽤 많은 상황이에요. 리콜은 들어가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국토부의 발표를 한번 보시죠, 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국토부의 발표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떠나서 뭐라고 발표했냐?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차량은 충전 완료 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해, 제조 불량 여기 별표 쳐 있죠. 별표 밑에 뭐라고 하냐? 제조 불량 셀 제조인데 어떤 불량이냐? 공정 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이 뭐 캐소드와 아노드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으로 가능성이 가능성 여기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가능성이 확인돼서 리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분리막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긴 막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막인데 이제 양극, 음극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에노드와 캐소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전하가 움직이면서 불을 켜고 뭐 전기도 돌리고 모터도 돌리는데 얘네들이 이거 직접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원래 배터리를 만들 때 목적이 잘 컨트롤해서 여기에서 있는 전자들을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된 환경. 불도 잘 쓰면은 국을 끓여 먹고 요리를 하는데 쓸 수 있듯이 잘 컨트롤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이 분리막, 여기 전해질이 들어있는 이 분리막과 전해질이 들어있는 여기에서 갑자기 무슨 뭐 덴들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 여기가 파괴가 돼서 전자가 이쪽으로 직접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구나 모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리막이 깨지면서 직접 가면 어떤 일이 깨질까요? 여러분, 요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닌데요. 자동차에 시동 걸 때 들어가는 배터리, 여기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거 직접 연결해 보신 분, 이렇게 만지거나 이런 거 만져보신 분 계세요? 요게 12V 배터리예요. 여러분들 여기 만지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이게 사람이 만지면, 그죠? 파박. 이사세님 아시네요? 사람은 뭐 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전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근데 이게 12V잖아요? 코나는 300V 이상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렌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조이다가 건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요게 12V가 요런 거예요. 요거를 만약에 안 띄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열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이제 뭐 이게 늘어 붙는다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리막이 깨져가지고 급격하게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안 돼요. 여기는 컨트롤된 환경에서 불도 컨트롤해서 써야지 불이 갑자기 확 하고 다 붙으면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잖아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간이 깨져버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터리 상식, 이건 그냥 뭐 다른 얘기지만 배터리 상식 잠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자동차 배터리가 다 돼서 점프 뛸 때 있잖아요. 이게 내 차 도와줄 남차, 이게 이제 배터리 방전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케이블 갖다가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어디 케이블에 가야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잖아요. 나는 마이너스, 쟤는 플러스. 남의 차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인데 나의 마이너스에 연결된 케이블 집게는 어디에 가서 물려야 될까요? 1번 마이너스, 2번 플러스. 다른 극으로 물리면 극락을 맛볼 수 있다고. 빨뿔 건마, 그죠? 빨간색이 플러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예. 2번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1번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답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했다. 이렇게 크로스로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배터리의 두 개가 전극이 뚫린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이런 식으로 하나만 불꽃이 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열렬하게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배터리를 연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가 왼수가 됩니다. 도와주려고 했다가 남의 차, 내 차 다 말아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를 수도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보험 부르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 보면 분리막이 손상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분리막이 손상되어서 요거에 해당하는 리콜을 추진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분리막이라 하면 LG가 만드는 이 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가 뭐라 그래요 이거. 야 이게 왜 셀 문제야? 이제 이런 식으로 LG가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현대자동차랑 저쪽에서 국토부에서는 셀 문제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여러 뉴스들이 있지만 뉴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 여기서 왜 서둘러서 리콜을 했을까? 일단 뭐 불이 계속 나니까 리콜 해가지고 얼른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잘 읽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정 조치는 유력하게 화재의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쪽 국토부에서 현대 너네 리콜해 라고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리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걸로만 봐서는 그런 식으로 읽혀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리콜을 할 거를 미리 한 거죠. 그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자동차가 이게 뭐 로비 같은 거 안 하겠습니까? 다 알죠? 국토교통부와 카트리가 지금 현대차 불난 거를 조사를 하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불이 계속 나니까 조사가 들어갔죠. 당연히 조사가 들어갔고 현대가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조사 들어간 거.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카트리가 지금 현재 이미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카트리는 이미 불이 나는 원인을 1번 분리막, 2번 BMS, 3번 뭐 전액 뭐 여러 가지 따다다다닥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현대자동차가 아마 로비나 뭐를 통해서 이미 정보를 들었겠죠. 그 중에 자기가 파악해 보니까 일단 분리막이 제일 문제인 거로 얘기를 꺼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야 이거 우리 생각에는 분리막인 것 같아. 국토교통부한테 우리가 야 이거 분리막이니까 우리가 리콜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선 리콜을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어보면 그 현대자동차는 자발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거로 끝이냐? 그 끝이 아니에요. 요 밑에 읽어보면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겠다는 거랑 별개로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국토교통부와 카트리는 재현 시험을 해서 계속 찾아내서 만약에 문제가 더 있다면 보완 조치할 거다. 그러니까 이 리콜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LAC 리튬을 안 써서 불이 나는 것 같다고? 아니 뭔 얘기를 해도 LAC야. 현대자동차가 자, 우리가 리콜을 먼저 할게요 라고 하고선 원인으로 지목한 데가 분리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LG나 그쪽 분리막 업체한테 너네가 문제야 라고 해놓고 한 조치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먼저 업데이트 해가지고 셀 간 편차, 뭐 전압 편차, 온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셀마다 온도 센서를 다 심지 않아놨기 때문에 셀 간 온도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셀 간 전압 편차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급격한 온도 변화, 이건 뭐 이제 팩 단위나 모듈 단위에서 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교체해주겠다는 거죠. 요게 처음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일단 싸잖아요. 그죠? 일단 싸니까 원래 문제를 고칠 때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엔진부터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잘못했는지 그 싼 부품부터 고쳐나가는 거고요. 소리도 마찬가지. 자동차의 잡소리가 들릴 때는 싼 거부터 나가는 건데 제일 싸고 쉽게 할 수 있는 거가 일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쌀 수 있는 리콜이에요. 원래는. 이게 한 대당 그 배터리가 약 2천만 원이라고 잡읍시다. 잡았을 때 25,000대가 약 5천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비싼 거를 다 교환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잡았다. 소프트웨어를 먼저 고치겠다는 거죠. 근데 요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잘 들여보셔야 돼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숨어 있는 약간의 꼼수가 있어요. 전기차 화재 리콜, 이게 소프트웨어 한다는 거, 이거 자발적 리콜이라는 거가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영상 만들었던 거 중에 6개월 정도 된 영상 중에 3,000건이 넘는 화재 발생으로 결국 리콜된 다음 주제. 현대도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도 역시 소나타 리콜에 대한 겁니다. 리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근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를 커스터머들의 문제를 다 조사한 다음에 리콜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3,000건이 넘는 화재 발생으로 결국 리콜 결정된 소나타라고 했었는데 그때 리콜을 이렇게 불이 화재 위험인데 어떤 화재 위험이냐? 14년. 그 아까 전에 화재가 제보가 있었다 했잖아요. 제보가 무려
3,100건의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무려 3,100건의 화재가 있었어요. 저 리콜은. 코나의 10세대의 화재보다도 더 큰 화재 사건들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리콜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했죠. 이게 가만히 냅둬가지고 더 커지면은 보상해줘야 되는 보상금이 커지거든요. 자발적으로 왜 리콜을 했는지 좀 더 깊게 까보자 이거죠.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받겠죠. 그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약간 뭐라 그래? 랜섬웨어 같은 거라 그래? 랜섬웨어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죠.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차량에서 받아오는 정보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트래킹 같은 소프트웨어를 뒤에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심을지 안 심을지는 저는 모르죠. 그런데 심을 수 있죠. 고객이나 정비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BMS 소프트웨어 말고선도 더 볼 수 있는 뭐 아무튼 그런 걸 심을 수 있다라고 쳐요. 제가 뭐 그 회사에 근무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OTA가 테슬라처럼 됐다면은 OTA로 업데이트하면은 이런 리콜 비용도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일단 현대차는 OTA가 아직 안 되죠. 이런 쪽은. 그래서 정비소에 가져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용도 발생하고 소비자들도 좀 이제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화재 발생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BMS 컨트롤 한 걸로 BMS 컨트롤을 하면 배터리를 매니지 해주는 거예요. 배터리를 뭐 너무 빨리 충전하면서 열이 나면은 좀 식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좀 천천히 넣는다든지 너무 끝까지 꽉 채우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밸런싱 그 셀 밸런싱도 뭐 모니터하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 걸로 감소하면 좋죠. 좋죠. 그러면은 이슈도 좀 더 사그러들 거고. 그러면 개꿀인데 여기서 이게 감소하지 않아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쇄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그 이상 증세가 나타난 배터리가 불나기 전에 지금 문제들은 뭐냐면 지금 이 리콜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차량이 나오는 거죠. 다 타버린 다음에 발견되면 이게 증거까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국토부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다 타버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잠재적 포텐셜 리스크 있는 프로덕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리콜을 하면서 개꿀로 날로 먹는 거죠. 날로 먹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화재 발생이 감소하면 개꿀이지만 발생 감소가 안 되더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된 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현대자동차한테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불나지 않은 배터리 이걸 수거할 수만 있다면 현대자동차는 강력한 무기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고품 분석을 한다는 건데 고품이라는 게 불타고 난 고품보다는 불타기 전의 고품이죠. 현대자동차는 이번 리콜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일거양득 그래서 분석 샘플을 다량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석 샘플을 다량 확보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좀 보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에 있는 사진이에요. 셀이 있고 팩이 있고 어셈블리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모듈이라는 것도 있죠. 모듈 여기 모듈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체로 얘기할 때 셀, 모듈, 팩, 어셈블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다량의 샘플이 분석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샘플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차량 조립은 현대차 거꾸로 볼게요. 여러분들 배터리를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를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볼트에 들어가는 사진이라 이걸가 그나마 좀 나은데 원래는 여기 하나하나에 이제 셀들이 들어가 있어요. 셀 파우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파우치 얇은 파우치 같은 걸로 돼 있는 그 뭐 테슬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원통형 그 맥스웰 뭐 이런데 배터리를 쓴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손가락 전전지보다 좀 큰 거. 근데 얘네들은 조금 더 넓은 뭐 이제 파우치 이렇게 납작한 거. 이거 옛날에 이제 폴란드 공장 뭐 수율 안 나오고 이럴 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접착하고 뭐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러 개의 셀들을 모아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이렇게 모듈을 만든 애들을 다시 뭐 6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50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모듈을 다시 넣어가지고 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팩으로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개수로 보면은요 그 국토부 자료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셀이 294개가 들어간대요. 294개가 들어가 있고 각 팩당 팩이 5개가 들어간대요. 팩이 5개가 들어가. 팩이 이렇게 5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셀이 60개 정도 셀이 들어간다는데 이 셀은 사실은 여기 안에 또 모듈이 들어가 있죠. 모듈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듈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모듈이 이런 식으로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에 셀이 몇 개? 60개. 그래서 60개가 5개 있어서 300개. 그러니까 여기에 한 300개 정도의 셀이 들어가 있는
있는 거예요. 셀이. 요런 한 팩이 코나 같은 경우는 요런 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들어간대요. 뭐 볼트는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다가 냉각수를, 이거는 지금 고압 전선이에요. 오렌지 색깔은 다 고압 전선이고 여기 이제 냉각도 흘려요. 뭐 순행을 한다든지 공냉도 하고 순행도 하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냉각을 흘리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누가 하느냐 이제 잘 보세요. 누가 하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셀은 하나씩 들어간 이 셀들은 LG가 하는 거예요. LG가 요 안에 LG한테 또 하청을 놓는 애들이 있겠죠. 여기가 뭐 도레이라든지 정확하게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레이, 뭐 일진, 뭐 SK,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분리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분리막이 셀 중에 하나예요. 뭐 분리막, 양극재,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5개, 10개 모아가지고 누가 만드냐? 모비스랑 LG랑 같이 만든 HL 그린파워. 그린파워라는 업체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를 다시 이렇게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5개, 6개 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팩을 만들었지. 이건 누가 만드냐? 요것도 HL이 한대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납품을 하면, HL이 납품하면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배터리 컨트롤하는 BMS라는 거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BMS를 붙이고 냉각수를 붙이고 하는 거를 누가 하느냐? 캐피코랑 그 다음에 모비스가 해가지고 최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뭐 하냐? 이거 모비스가 다 조립해갖고 온 이거 있죠? 이거 공장에서 어떡하냐? 싹 들어가지고 조립만 딱딱딱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사실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요번에 리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이미지 타격은 있지만 사실은 현대자동차는 이 앞에 있는 이 5개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지금 누가 원인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최종 제품을 받아온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모비스가 자기네 회사고 뭐 다 관련이 있는 거니까 뭐 여기 HL 그린파워라든지 이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기 해서 손해를 뭐 이런 LG나 이런 데랑 이제 나눠 먹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LG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왜냐면 이거가 다른 외국에 있는 다른 제조사들한테까지 클레임 받으면 안 되니까 LG는 열심히 조사에 임할 거란 말이에요. 현대자동차가 돈을 안 줘도 아마 LG는 자기가 자기 돈을 써서라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는 리콜 하나 때려가지고 개꿀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원인이 파악되면 비용 청구를 들어가겠죠. 그럼 현대자동차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뭐 이미지 타격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없고, 이 불쌍한 이 소재 5개의 업체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분리막의 문제였다. 그럼 분리막 업체는 대박 터지겠죠. 한두 푼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5천억이라고 했는데 5천억에 예를 들어 5%만 물어낸다고 쳐도 다 바꿔주는 건 아니니까 100%다 배터리 다 교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5% 대부분 리콜하면 5% 미만으로 하는데요. 5%만 한다고 해도 250억인가요? 꽤 큰 금액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저런 작은 업체한테는 되게 큰 타격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금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는 중간에 지금 불이 확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리콜을 내가 하겠다라고 스스로 하겠다고 국토부가 하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현대자동차가 빨리 불나는 거 이제 좀 BMS 업데이트라도 뭐 10세대가 날 거를 뭐 세대로 줄인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샘플이 많이 이제 대량으로 확보되면 레슨런이 생기거든요. 교훈을 배우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됐다. 예를 들어 뭐 분리막이다. 그러면 코나 말고선도 다른 차 있잖아요. 다른 차 생산하고 있는 다른 전기차들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기회에 다른 것까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되게 잘한 거죠. 스마트하게 움직인 거죠. LG로서는 지금 속이 끙한 상황인데, 열받는 상황인데, 현대자동차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국토부랑 오랜 시간 일을 같이 한 업체잖아요. 근데 LG는 국토부랑 일을 같이 한 지역이 많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그냥 뇌피셜로는 상대적으로 전자업체였기 때문에 LG는 국토부랑의 주고받는 게 현대보다는 더 친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현대자동차에는 유리한
리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러한 뒤에 속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게 전기 자동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대자동차가 이거를 모범을 삼아야 돼요. 진짜로 중요한 건 테슬라래요. 테슬라를 잘 보시면 화재가 안 났던 거 아니에요. 테슬라도 다량의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주저리 애들이 다 써놨거든요. 언제 몇 월 며칠날 테슬라의 화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다, 이거 주저리 위키피디아인데요. 하나씩 다 써놨어요. 이게 테슬라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플러그인 자동차의 불난 케이스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 얘네가 쉐보레도 있고 뭐 비아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폭스바겐도 있고 닛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현대 코나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테슬라의 건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2013년인가 14년에 차를 만들고 난 후에 충돌 후에 제가 그때 같이 개발하는 팀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밥 먹을 때 불난 뉴스가 그 전전날인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 엔지니어들하고 얘기할 때 걔네가 뭐라 그랬냐면, 야, 불은 났지만 우리가 설계한 대로 여기에서 불이 더 이상 다른 각막으로 번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제대로 그 페일 세이프티가 먹었어 라고 자랑하는 거를 그때 들은 적 기억이 나거든요. 벌써 5년 6년 전 얘기니까 한참 전 얘기인데, 아무튼 그 후로도 계속 부딪히면서 불나고, 밖에 앞에 있는 차가 그 니자에서 한번 조사한 게 뭐냐면, 트럭이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밑을 긁으면서 불난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니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에 있는 게 떨어지면서 밑에를 긁으면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다. 이래서 테슬라가 발빠르게, 이게 테슬라의 강점인데, 발빠르게 뭐라 하냐면 타이타늄을 붙여요. 밑에 이미 보강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타이타늄을 붙여요. 언더커버를 까면 이제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알루미늄이 그 진동 흡수 이거 진동 흡수의 효과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관절에서 크게 움직이는 거에서는 이런 진동 흡수를 잡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근데 아무튼 알루미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충격 흡수 능이 뛰어나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니자의 결론은 뭐였냐면, 테슬라의 배터리가 이 중간 부분이 찢어져가지고 불이 난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리딩 엣지 배터리의 초반 부분을 가격하면서 여기에서 데미지가 있으면서 불이 난 걸로 발견이 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타이타늄을 요 리딩 엣지에다가만 모델 S는 보강하는 거죠. 이렇게 보강해서 앞에서 떨어진 물건이 설사 긁으면서 지나더라도 여기를 데미지를 못 주는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한 거죠. 뭐 테슬라는 저런 식으로 되게 발빠르게 고쳤어요. 그 모델 S. 그런데 모델 S는 아직도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불이 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S에서 나온 그 다량의 화재 사건을 통해서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모델 3에다가 지금 넣었잖아요. 모델 3에는 지금 여기에 자료를 다 조사해보면 모델 3의 화재 사건은 단 한 건이에요. 지금 한 건. 요거 러시아에서 트럭하고 부딪혀서 불이 난 사건 하나 빼고는 지금 충전 중에 불이 났다라는 모델 3에 대한 거는 사실 못 찾았어요. 찾은 분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중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델 3는 극히 지금 화재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퀴즈. 현재까지 판매한 테슬라의 총 차량 판매 대수. 아까 전에 코나가 25,000대에서 77,000대라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는 몇 대일까요? 20만 대 미만 보신다고요? 아니면 분기에도 요즘에 20만 대 육박하게 파는데, 여기 보시면 2013년 1쿼터 투어 이제 4,900대를 팔기 시작한 후로 여기가 이제 누적이에요. 지금 2020년 누적 120만 대 팔았습니다. 120만 대. 테슬라가 무려 판 전기차가 120만 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불이 몇 대가 났는 줄 아세요? 불이 30대가 안 났어요. 30대 미만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대인가 났어요. 22대인가. 120만 대를 팔았는데. 엄청나죠, 사실은. 테슬라가 불난 거는 100만 대의 30대 미만이면, 아까 전에 식스시그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 기준으로도 거의 식스시그마는 만 대지만 엄청난 시그마 수준이죠, 지금. 5시그마는 뭐 훌쩍 넘어섰고요. 이걸 보면 배터리를 잘 만든 건지 BMS를 잘 만든 건지 뭘 잘 만든 건지
건지 분리막을 잘 만든 건지 뭘 잘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테슬라는 계속 배운 거를 적용하고 배운 걸 적용하고 얘네들의 무서운 점이 테슬라 요즘에 배터리 회사라고도 하잖아요. 배터리 회사. 자율주행은 모르겠고요. 자율주행 전 사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라고 해요. 얘네들의 특허의 70%가 배터리 특허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지금 배터리 회사도 아닌 것이 배터리 특허를 70%를 내고 있다. 그리고 100만 대가 넘는데 분란 대수가 거의 코나에 필적한다. 사실 여러분 그 내연기관차가 어느 정도 분란인 줄 아세요? 내연기관차는 대충 우리가 그 에버러지 잡기로 내연기관 ICE라고 하는 이 엔진도요 자동차가 10,000대의 한 꼴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만 대가 되면 100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도 굉장히 낮춰서 지금 테슬라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뭘 하고 있는지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공부하시고 배워서 좀 나아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LG가 테슬라랑 일하면은 이제 LG는 테슬라한테 뭘 배우겠죠? LG가 뭐 줄 수도 있지만 그럼 배운 거를 또 한국 업체들끼리 공유 잘 하거든요. LG도 LG가 배운 거 현대한테 좀 공유하셔가지고 현대도 한 발짝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루타네요. 너무 마루타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거 어떡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거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료비를 아끼려고 한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접목해보려고 한 것도 있고 현대차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런 사람들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해야 될 베스타 테스터. 수소 LNG. 아무튼 그 친환경은요 점점 친환경 발전도요 굉장히 지금 발전해나고 있어요. 아직 다 제가 리뷰를 못 해드렸는데 아리조나 사막, 핀란드 쪽 풍력, 조력 엄청난 전기 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나다 보면 친환경으로 만드는 전기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쪽이 훨씬 더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요. 모쪼록 한국의 전기자동차가 이번 사건 통해서 ESS 사건이 걷잡을 수 없었잖아요. 그죠? 불이 계속 났잖아요. 뭐 이 문제인 것 같아 하고 딴빵하면 또 불나고 계속 그래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가서 ESS를 거의 뭐 설치를 못하는 지경으로 넘어갔었는데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대자동차가 좋은 샘플들, 좋은 위험 요소들을 빨리 확보해서 분석하고 좋은 해결책을 내놔서 구매하시는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전기차는 빨리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전기차가 빨리 확산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뭐 이거를 뭐 동의하시는 분,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기차가 빨리 확산되었으면 아무래도 그게 뭐 웰 투 휠이라고 하잖아요. 발전부터 바퀴까지. 근데 발전소는 결국은 뭐 집중 포집으로 뭐 매연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친환경으로 또 발전소도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으로 바뀌어 나가다가 보면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잘 해결돼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분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소유자분들 DMS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떠나서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현대가 샘플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현대가 지금 위험 요소를 품고 있는 샘플을 빨리 많이 찾아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런 취지라면 공급해주는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갖고 오면은 이제 뭐 렌트카드 뭐 해주고 뭐 아무튼 해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리콜이 많이 일어나서 빠른 대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